다음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박동구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포시청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혜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순서는 우리 소각시설이 필요한 필요성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언제부터 소각시설이 추진되었는가 말씀드리고, 추진 중에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 도감사 공고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용 중인 매립장은 앞서 우리 이호수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한 10년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체 매립장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껴서 사용해서 지금 25년째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98%가 차서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150톤,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 포장한 상태로 그냥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하고 왔는데요. 사진이 지금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 포장해서 매립장 위에 보관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목포시는 대부분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새로운 쓰레기장을 마련한 신규 매립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우리 쓰레기장을 더 오래 사용하면서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소각장이 설치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소각장 설치는 처음이 아니고요. 세 번째 시도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률이 한 56% 정도 있던 2005년에서 2007년입니다. 소각시설에 들어설 부지까지 또 소각시설에 들어서 사용 설명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소각장 부지까지 선정해서 고시까지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주민들과 약간 불협이 있어서 취소했다고 그랬는데요. 불협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정부가 방침을 폐기물 단순 소각은 지양하고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회수해야 된다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취소되고 그 대신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SRF 시설, 생활폐기물 전지시설이 소각장 대신 설치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2014년에는 업무 협정 체계라고 2016년에는 업무 협약까지 체계를 거쳐서 100% 민간 자본으로 플라즈마 가스화 방식의 소각로를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투자업체 사정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매립장은 이제 계속 차오르게 됐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8년도 말에 민간 투자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절차 법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그러죠. KDI의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검토 의뢰를 하였고요. 그 결과 작년도 1월 달에 목포시가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보다는 민간 투자 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적격하지 못하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9월 달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돼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일부 언론, 또 SNS, 또 커뮤니티 등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또 사업 방식 선정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시가 스스로 상급기관에다가 감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가 작년 12월 달에 5일간에 거쳐서 5명의 감사의 인력을 투입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항은 없다라고 하면서 2가지 사항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하고 향후 저희 목포시하고 실시협약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득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한 9월경에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그 의회에다가 변경을 할 것인데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됐느냐? 이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중요재산의 예외 사유는 주민 삶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다람쥐라고 판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2개가 상충되고 또 전라남도 감사에서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앞으로 그 협상이 끝나면 실시협약을 체결할 텐데 실시협약 체결 전에 공유적 기차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9월 정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권고사항으로는 소각장이 들어설 입지 선정을 해서 결정 고시하는 것을 좀 조속히 해라. 그리고 주민들 하여금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달에 이와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평가 설명회도 하고 한 6월 정도 되면은 입지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3자 공고가 끝나서 제안서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경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업무 위탁한 한국환경공단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간에 협상이 끝나면은 이 협상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KDI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3월경에 주무린 의견을 수렴을 한다 했고요. 또 그때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전략영향 평가를 우리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환경영향 평가가 남아 있고요. 또 입증 결정 고시 등의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요. 이런 계획들이 끝나면 2022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정 감사로 그 오해나 의혹이 해소된 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또 환경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해 생활폐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